6일 지방선거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명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22일에 출마 선언하셨고요. 내가 왜 수원시장이 돼야 하는지 출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시다시피 3, 4원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우리 입법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요. 밀도 높은 우리 수원 특례시를 좀 여유 있고 따뜻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성 의장이셨습니다. 네. 최초의 여성 의장, 이제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수원시 의회 3선 의원 하시면서 의장까지 되셨습니다. 어떤 경험들 하셨어요? 예, 우리가 의회가 개원한 지 66년 만에 최초 여성 의장이 이제 탄생을 해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뭐냐면 우리 그 장애인들에 관련된 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확충해 주는 데 역할을 했고요. 또한 우리 그 수원하고 용인시, 그다음에 수원하고 화성시의 그 경계 조정이 되질 않아서 예. 주민들 많이 불편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시 안에 용인시 주소를 두고 있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최초로 또 경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의회가 또 함께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의회 입장에서 또 보면 우리가 보좌관제가 없습니다. 기초 의원들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생겼지만 그래서 정책 보좌관을 상임위별로 한 명씩 임명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었죠. 네, 의정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중앙 정치 하신 분들이 이렇게 단체장 후보로 나오시게 되면 지방과 중앙 정치의 가교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에서 많이 일을 하셨던 분들은 내가 민생 정치 잘한다 이런 말씀하세요. 후자시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 많이 얘기하세요? 일단 그 민생 정치라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살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민생이라고 보여집니다. 불편함이 없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민생이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과 소통하고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서 정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저는 민생 정치 또 생활 정치라고 좀 외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수원이 아시다시피 해야 될 일들이 큰 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 수원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의원 되면서 또 저희 지역구에 또 소재했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가지고 전국 우리 수원시만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중앙에. 그래서 이제 전국연합회를 조직을 해서 제가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전국 조직을 움직이다 보니 군공항 이전 특례법도 우리 김지표 의원님 대표 발의를 했고요. 또 군공항 소음 피해 지원법도 또 김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올해부터 보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민생 정치의 하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예. 네, 지역의 민심을 하나로 모아서 그 부분이 이제 중앙까지 국회 입법까지 갔다 이런 말씀이신데 수원 군공항 얘기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한 예비 후보가 수원 군공항 그러니까 수원 제10 전투 비행장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서 출마 선언을 했다. 네, 그게 맞습니다. 조명자 후보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또 12년 동안 군공항 이전이 될 것처럼 많은 그 장밋빛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지도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죠 예비 후보지가. 그렇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좀 되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정체돼 있고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그 12년 동안 의정 활동한 그 경험 그리고 전국적으로 움직였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 굳은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제가 그 10 전투 비행장 정문 앞에서 했습니다. 정문 앞에서. 네. 이제부터 조금 좀 어려운 질문 나가는데요. 12년 되셨다고 하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지라기보단 이전 예비 후보지입니다. 그렇죠. 화성 쪽에서 이제 오케이 해야지 이제 옮길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성 네, 쪽에서는. 맞습니다. 어떤 보관 갖고 계십니까? 워낙은 그게 주민투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주민투표 50% 이상을 받으면 예비죄를 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권한을 시장님이 갖고 계세요. 화성시장님이. 근데 화성시장님이 그 권한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게 뭐냐면 일단 주민 설명회부터 개최를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지를 주민들이 판단해서 그리고 투표를 임하게 되면 50%안 넘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걸 미리 막는 거에 대한 저희는 불만과 불편이 있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는 의지는 확고하지만 이것도 시와 시의 일이 아니라 국방부의 일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화성시와 그렇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국토부하고 국방부하고 다이렉트로 저희가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화성시와 갈등이 아니라 이건 국가 사업이다. 니네가 나서라.
라는 목소리를 내면 저는 화성시와 크게 싸울 일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짧게 추가 질문 하나만 네. 더 드려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기부대 양녀라고 해서 예, 맞습니다. 화성시에 수원시가 공항을 만들어주고 그럼 기존에 있던 수원 군공항은 국방부가 수원시에 주는 이런 그렇죠. 개념 아닙니까? 근데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전 비용이 한 12조 들 거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용역했을 때는 한 5조, 7조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이게 화폐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죠. 수원시가 12조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없습니다. 저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방부하고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개발하는 이익금으로 그 화성 지역, 이전하는 지역이죠. 이전하는 예. 지역에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수원형 실리콘밸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10개 분야별로 세부 공약 마련하셨는데 그중 가장 시급한 과제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2년 넘게 이제 코로나로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피로도가 좀 높여져 있는데 상인들 이 피로도뿐만 아니라 피해까지 지금 높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좀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긴급하게 지금 피해 보상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보상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를 다시 한번 전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의장할 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산학이 MOU도 체결했거든요. 근데 이걸 실행하는 단계에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관계를 MOU를 체결한 그 바탕으로 해서 모든 학교나 우리 기관이나 사업들이 골목, 내 수원에 있는 골목 상권을 이용하는 운동을 펼치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손해배상에 조금이라도 좀 보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시민 밀착형 수원 특례형 복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아까 사회적 약자를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특례형 복지는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전국에 없는 수원만이 갖는 그런 복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대선 때 이대남 이대녀들의 갈등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평등 친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여성과 남성의 불편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그래서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성평등 친화 도시를 최초로 좀 준비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수원하면 화장실이잖아요. 공중 화장실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젠 그걸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스마트 화장실 2.0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체중증 장애인들 예. 거주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 거주 시설을 유치하는 게 또 저희 그 수원만의 밀착형 복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 얘기가 가장 눈에 띕니다. 그리고 수원 역세권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수원 역세권 사실은 수원은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지만 원도심의 그 지역 균형 특히 군공항 그쪽 그렇죠.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그 문제고 행궁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예. 어떤 그림 그리십니까? 행궁동은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완전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찾아와서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누리고 있는 지역이고요. 역전도 행궁처럼 개발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문화와 예술인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주면 다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수원의 관문인 그 수원 역세권을 좀 재개발 쪽으로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오시는 이제 수원시장과 관련된 예비 네. 후보들의 늘 얘기를 제가 듣다 보면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수원시에 지금 삼성전자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사 외에는 이제 괜찮은 대기업이 없다, 법인세 문제가 있다 이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공공항 이전 부지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유휴 부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 R&D 사이언스 파크라고 그 천천동에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지들을 유명 그 기업들을 좀 유치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유명 기업들은 당연히 안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이오라든가 IT 산업 이런 것들을 미래의 발전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산업들을 좀 유치를 해서 저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이 매출액에 따라서 법인세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성장형 기업들을 좀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가가고 있는데요. 끝으로 수원 시민 여러분께 유권자께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죠. 최초 여성 의장으로서 정말 꼼꼼하게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최초 여성 시장이 되면 그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우리 컴팩트 수원을 밀도 높은
수원을 여유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따뜻한 도시로 완성해가고 채워가는데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명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